만약에 우리 아이랑 그 사람이랑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이 공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2020년 12월 13일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 조두순이 출소 후에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나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엄청 무섭고 부모님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조두순과 아이가 언제든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 고만한 또래 여자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지금 되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안산시청으로 걸려온 항의 전화만 3,600통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보호수용제도. 윤하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격리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과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보호수용제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보호수용이란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별도로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성범죄자 재범률은 약 60%에 달하고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더니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가 나온 겁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행 전자발찌 제도로는 재범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자발찌로는 조두순을 주변에 사는 아동들과 완벽히 격리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이 끝나는 7년 뒤면 감시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범죄자를 다시 사회화 격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를 입법 예고했다가 이런 논란 속에서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수용제도를 이중처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호수용시설은 그 사람에게 치료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만들고 처우도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실제로 독일, 프랑스에서는 보호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지켜져야 되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의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결국 안산으로 돌아가게 될 조두순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할 안산 시민들. 지금은 안산이지만 다음엔 다른 지역이 이런 불안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